외계인 영화에 사용된 사건들 중에 바니와 베티의 이야기는 많은 외계인 영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니와 베티는 부부로 그들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시간이라는 주제의 TV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은 그들 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각색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1961년 9월 19일) 밤 두 사람은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 길을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운전하는 차는 오로지 그들 부부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운전하는 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빛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니는 더 서둘러 차를 운전했습니다. 부부가 빛이 쫓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뒤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무언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신들의 몰골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멈추어 있었고 바니의 신발은 엉망으로 흠집이 나 있는 데다가 베티의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두 사람 다 목적지까지 오는 2시간 동안의 기억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기억을 잃기 전 바니의 말에 따르면 운전했던 곳이 산길이다 보니 굽이굽이 되어 있음에도 불빛이 자신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왔다고 합니다. 나무 사이로 빛을 움직이며 지그재그로 그들을 쫓아왔는데 그건 마치 고양이와 쥐 게임 같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처음에 환각인가 싶었던 그들은 피크닉 공간에 차를 세우고 그 빛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쌍안경을 들고 그것을 관찰하다가 여보, 저걸 인공위성이나 별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바보야. 베티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니는 IQ가 140으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외계인, 그런 건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니도 그 우주선을 확인하고 베티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크닉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 운전하던 바니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베티는 차에 두고 그는 의자 아래 숨겨둔 도구를 챙겨 들곤 들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맙소사! 저게 뭐야? 아니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바니는 두려움에 떨며 도구를 들어 올리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머릿속에서 쌍안경을 내리지 말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진 그는 뒤돌아 달렸습니다. 우린 잡힐 거야. 우린 잡히고 말 거야. 초조해진 그는 자신들이 잡히고 말 거라는 강한 느낌을 받으며 차까지 달렸습니다. 그때 베티는 차에 웅크리고 숨어 밖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렁크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부부는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두 사람은 길을 따라 운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동네에 도착한 그들은 대체 이 빈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떠올리려고 했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2시간은 작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기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으니 그럴만했습니다. 베티는 악몽에 시달렸고 바니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궤양을 앓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한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최면수를 제의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2시간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박사는 몇 달간의 시간을 통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히 알아냅니다. 여기서부터는 최면을 통해 알아낸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큰 눈에 회색 피부를 가진 무리들을 마주쳤는데 그들은 부부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는 커다란 불빛이 나오고 있었고 베티와 바니는 분리되어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금속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했답니다. 테이블은 길이가 짧아서 바니의 다리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베티와 바니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을 깎고 피부를 긁어 샘플을 얻어갔습니다. 무슨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긴 전선에 연결된 바늘로 두 사람의 머리와 팔,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화에 대해 고민을 하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티는 여유가 생겼는지 나중에 리더격으로 보이는 존재에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내가 어디라고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그 후에 그들은 부부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베티는 남편과는 다르게 미스터리의 팬이었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조사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블루북에서도 이 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미 공군이 연구하던 것으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이 사건이 최초의 외계인에 의한 사라짐 현상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약에 찌들은 사람들이다 등등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던 진짜 진실이 무엇이든 부부의 이야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되었으며 제임스 얼 존스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말고도 분명 많은 UFO 이야기가 존재했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교수에 따르면 이 사건의 이야기가 퍼지기 전 외계인의 이야기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로 다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외계인이 지구에 살며 주말에는 다시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이미지였다면 바니와 베티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에는 외계인들에 대해 그들은 눈이 크고 회색의 큰 머리를 지녔으며 자신들을 우주선에 태워 검사를 한다는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계인 이야기도 유행 따라가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못 봤다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 안 믿는 타입은 아닙니다. 실제로 UFO라 생각되는 비행물체가 목격이 되고 있고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도 존재하니까요. 물론 그 중에 거짓말을 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진실은 부부만이 알겠지만 마냥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UFO에 대해 믿으시나요? 베티와 바니는 잃어버린 2시간 동안 외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외계인을 만나 2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린 두 사람. 바니와 베티 일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꿀잠 주무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